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얘기 주제는 염승환이 찾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 그래가지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톱5 네. 5가지 미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염 이사님은 이제 특히 이제 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 또 경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염불리라는 또 별명도 갖고 있고 주린이의 아이돌 뭐 이렇게 또 불리시는데 최근에 이제 책도 좀 내셨어요. 예. 뭐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톱 77. 77개. 네, 그리고 또 투자 신세계라고 또 네. 여러분이 또 같이 공유한 책도 있던데 그 중에서 이제 투자 신세계 여기를 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투자 아이디어 네. 한 5개 정도를 좀 소개해 주셨던데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우리가 코로나 위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고 지금도 이제 사실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좀 투자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요거 위기 지나가 버리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염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과거로 돌아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요. 뭐든지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도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한 그 급속도의 물가 상승이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결국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른 위기랑 다른 게 코로나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금융위기 때 뭐 내가 실직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밖에 나가는 것 예, 자체가 문제가 예. 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사람이 출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문을 해요. 집에서 또 재택근무하니까 PC도 주문하고 근데 이걸 만들 공장이 없어요.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흔히 뭐 미스매치다.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병목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보셨잖아요. HMM이란 기업이 주가가 거의 한 10배 이상 오랐던 배경도 운임 가격이 막 튄 거죠. 해운 회사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은 사실 아닌 상황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하나의 이제 일종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간 정상화 되겠지만 뭐든지 좀 급하게 빨리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비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실은 뭐 말씀드리지만 저도 증권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비주류였어요.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렇죠. 주류가 예.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몇 년 전만 해도요 주식 투자 얘기하면은 너 도박 아니야 약간 그런 인식도 되게 강했어요 사실은. 뭐 드라마에서도 주식 투자하면 항상 뭐 패가 망신한다 네. 이런 주제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 항상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네. 이미지가 그런 너무 걸로 많아요. 연결이 돼 있죠. 예. 예.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또 작년에 워낙 또 한 분께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해주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식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건전한 투자로서의 하나로 문화로 또 자리매김을 했고 그 다음에 돈보다는 차라리 주식 투자하자 이 문화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게 또 코로나 19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아예 뭐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지 이런 마인드가 강했는데 이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유행을 할 정도로 네. 더 심화시킨 것 같아요. 이 코로나 19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산에 대한 관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제라든가 주식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되게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약간 무형 자산을 다시 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물론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네. 게임도 잘 만들죠. 네. 뭐 K-팝 유명했죠. 근데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결국 안에서 뭔가를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 같은 국가에서 관심 없었죠 사실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BTS 콘서트를 못 가지만 온라인 콘서트를 보면서 대체 만족을 하게 되고 이 한국의 콘텐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게임은요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강해요. 한국에서는 뭐 리니지란 게임이 1등하고 막 이랬지만 외국에서는 형편없는 성적이었죠. 근데 한 게임 회사가 뭐 쿠키런 킹덤인가요? 그 게임이 미국에서 한때 매출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한국의 무형자산 이 IP라 그러죠. 지적재산권이 서구 선진국에도 뭐 이 통하는 시대가 네. 열려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네, 게임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네. 드라마가 된 것도 그 네, 한 사례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기존에 없었던 사례거든요. 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었던 이거 언택트 문화죠, 사실은.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도 좋게 하나의 또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한국의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런 것들로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이 흐름은 좀 산업 내에서도 좀 어떤 변화들은 있겠지만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 트렌드 네.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한 네. 5개를 좀 꼽아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이 비례는 한 10년, 한 20년 이런 정도를 내다보고 얘기한다고 너무 하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럼 한 몇 년 5년 정도? 정도 5년 정도. 네. 그럼 5년 정도를 내다보고 네. 한 5가지 정도 네. 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준비해 오신 게 5개, 네, 맞습니다. 5N에서 N으로 시작되는 네. 5개를 준비해 오셨는데 하나하나 좀 네. 얘기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 친환경을 네,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친환경이 영어로 뉴 에너지. 네, 예. 에너지라고 했는데 환경이 인바이러먼트가 아니라 에너지를 에너지로 쓰셨어요. 썼습니다. 예. 네. 이게 어떤 트렌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음. 이 N자는 다 뉴자의 약자로 보시면 예, 되겠고 예. 에너지라고 쓴 이유가 결국엔 지금 100년 만에 변화가 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석 연료를 썼잖아요. 우리 인류가 100년 동안. 석유, 석탄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썼죠. 천연가스 같은 이런 걸 썼는데 이제 이 탄소 기반의 원료가 아니라 수소 기반의 연료로 저는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네. 수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SK그룹, 뭐 하나그룹 이런 거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수소 사업체도 형성이 네. 됐잖아요. 결국 탄소 연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이제 수소로 지금 바뀐다. 이거를 이제 알고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거를 이제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물론 나오긴 해요. 석탄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난이 생겼고 예. 석탄 가격 막 급등하고 천연가스도 지금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근데 친환경으로 이게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 타임라인이 필요한데 급하게 넘어가려다가 올해 지금 10월에 나왔던 이슈는 이런 연료비가 올라가면서 부작용이 생겼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친환경은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 인류가 지금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게 탄소 제로로 가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줄여야 돼요.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감축을 하기로 다 이제 약속을 어느 정도 한 상태고 그러면 탄소를 연료로 하거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산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그 대안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뭐 태양광 풍력이고 네. 근데 태양광 풍력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장을 못해요. 만드는 즉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ESS라는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에 장치죠. 저장을 예. 하는데 문제는 이건 이동을 못해요. 음. 이동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석유나 석탄처럼 운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운송할 때 좀 위험도 있죠. 물론 이제 왜냐하면 폭발 사고라든가 이 부피가 점점 커지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액화수소, 뭐 암모니아로 치환한다고 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강통하는 건 수소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그 대안주로 이제 대안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연료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방향이 과연 여기서 꺾일 것이냐 이런 뭐 물가 상승이나 연료비 상승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쪽에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 한국 기업들 웬만하면 다 투자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책에는 뭐 한두 개 기업만 넣어놨지만 네. 사실은 다 거의 다 그냥 대형주들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유망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는 SK그룹이 네.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이 친환경 음. 산업. 특히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도 네. 인수를 했죠. 음. 수소 관련된 음. 회사로. 그런 것처럼 이 친환경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5N 중에 친환경 하면 맨날 우리가 태양광 풍력만 생각하지만 한번 수소 쪽에 방점을 네. 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근데 수소 기술은 아직 좀 너무 먼 얘기 아닌가 뭐 예.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수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레이 수소라 그러면 블루 수소 네. 막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그린 수소가 제일 궁극적이죠. 음. 근데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음.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건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거는 블루 수소라고 하더라고요. 블루 수소는 뭐냐면 그레이 수소가 뭐냐면요. 천연가스를 이제 열분해를 하잖아요. 거기서 수소가 1톤 나오고요. 파생돼 가지고 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소가 8톤이나 배출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제로 뭐 CCUS라 그래가지고요. 탄소 배출 저감 장치, 예,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이제 같이 끼워 넣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막으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이 방식이 몇 년간 갈 거예요. 근데 이 사업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좀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린 수소까지는 시간은 걸립니다. 2025년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과도기에서 대안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유럽의 부활. 그래서 영어로는 뉴 유럽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 유럽이냐면 유럽은 사실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뭐 유럽에 왜 투자를 할까? 유럽 볼 게 뭐가 있나? 그리고 항상 미국에 밀렸고 그 이유는 뭐죠? 유럽은 저는 독일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독일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 재정 적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예. 얼마 이상 돈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유럽이 망해 가도 야 너네 망하는데 내가 왜 너네한테 돈을 왜 줘? 이런 스타일인데 미국은 어쨌든 같은 나라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위험해지면 연방 정부에서 돈 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단합을 해서 위기에서 빨리 탈출을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 유럽은 이게 안 된 거죠. 독일의 반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유럽의 부활에 주목을 하냐면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닌데요. 변화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독일이 어쨌든 이번에 3인당이 이겼잖아요. 네. 1당이 됐고 물론 격차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기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마 3인당, 녹색당, 자민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연정 네. 구성을 할 거라고 하는데 내년 초 정도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연정 구성하고. 근데 이렇게 바뀌면 적어도 기민당보다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재정 정부, 그러니까 약간 큰 정부죠. 예. 큰 정부가 유럽에 왜 좋냐면 독일의 그 기존 정부는 너무 돈을 안 썼는데 돈을 풀면 유럽 쪽으로 돈이 뿌려져요. 예, 특히 이제 친환경 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예.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국한테도 좋아요. 유로화 강세는 달러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한테도 좋은데 그 내용을 사실 이 책에도 좀 담아봤고 이거는 솔직히 저의 약간의 상상이에요.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그 정치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나오는 유력한 구도로는 제가 그린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을 좀 보시고 그러면 유럽도요 많은 분들이 유럽 하면은 뭐 관광업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막 소프트웨어 예. 그게 아니고요 독일만 해도요 절반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강하죠, 독일은. 예. 그러면 미국에 또 역시 제조업 베이스 설비 투자 늘어나면 유럽도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해외 투자할 때도 맨날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유럽 ETF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유럽 경기 살아나잖아요. 유럽의 은행주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그런 ETF들도 좀 있으니까 예. 한번 유럽의 부활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공간. 네. 그래서 뉴 스페이스입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 말고요, 이제 우주로 간다는 아, 얘기죠. 우주로? 예, 우주. 예, 그래서 우주 뉴 산업. 스페이스. 예.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좀 예. 깜짝 놀란 게 뭐 유튜브 통해 보셨겠지만 지구를 이게 돌고 왔더라고요. 3일 동안. 그래서 이건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잖아요. 네. 민간인이 그것도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미국의 잔치겠지만 이제는 이 우주를 통해서 그 동안은
체제 경쟁을 했잖아요. 음. 미국과 소련이 맨날 우리가 먼저 달 간다, 우리가 인공위성 먼저 발사했다 싸웠는데 그 시대 끝났잖아요. 그래서 나사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민간 기업들한테 많이 넘겨줬거든요. 그 시대가 열리니까 아마존, 뭐 일론 머스크 이런 회사 또 이 브랜슨인가 리처드 브랜슨, 리처드 브랜슨이죠. 영국의. 예. 그 사람도 이제 버진 갤럭시 음, 만들어가지고 우주여행 한번 잠깐 하고 왔고. 근데 우리나라로 좁히면 우리 한국은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주항공으로 만들겠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드디어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1일 날 누리호가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고체 연료를 이제 쓸 수 있게 또 약간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허용을 해줘가지고 예전에는 발사체를 못 만들었어요. 러시아 기술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발사체 기술을 처음 이제 우리나라가 국산화해가지고 처음 순수 기술로 이번에 인공 발사를 하거든요. 네. 이게 성공한다면 한국의 이제 우주항공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이거를 다 민간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예, 우리나라 흔히 아는 그 방산업체들 있잖아요. 하나그룹,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손 이런 기업들의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 시대가 이제 새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돈을 벌지 못하던 인공위성 시대가 한국에도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산업도 최소한 4, 5년 가는 사업이거든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가 뉴 월드가 아니라 뉴 유니버스예요. 네. 뭐냐면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가 그거잖아요. 그 이제 가상 세계의 약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뉴 유니버스 잡아봤고, 그러니까 이름은 새로운 세계지만 한마디로 메타버스에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구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또 가상 세계가 실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도 사실은 메타버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가 이미 열리기 시작했고, 근데 저는 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메타버스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있죠. 네. 그 플랫폼을 또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오큘러스의 그 VR 기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 쓰고 하는 예. 그거 거기 들어가는 하드웨어, 카메라, OLED 디스플레이를 우리 한국이 가장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플랫폼은 이미 네이버가 제페토 서비스를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엔터사들 보면요 하이브가 위버스란 플랫폼 있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한 일종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인프라. 그 제일 중요한 게요. 그 5G가 좀 깔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 그래서 5G 통신망은 우리 한국이 또 세계 최강이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한국은 이미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기회가 생겼다. 근데 보다 생태계가 확장되려면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더 다분화된 제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네이버가 그걸 출시를 했으니까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요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새로운 소비 뉴 컨슈머입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은 그 K자형 양극화 소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건 너무 잘 팔리고 아예 싼 것도 잘 팔려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패스트 패션. 중간에 좀 약간 중저가 브랜드인데 약간 포지셔닝이 애매한 그런 의류 회사들이요. 요새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아예 명품, 완전히 가성비 좋은 브랜드 있죠. 이런 건 또 너무나 잘 팔린대요. 그런 시대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싼 제품은 찾아서 막 소비하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중간 제품 살 바에는 해외여행을 좀 안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더 주고 사고 그래요. 비싼 명품을 네, 사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명품 매장에 줄도 많고 흔히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나타 살 거면 그냥 그랜저 산다. 그랜저 살 거면 제네시스 산다. 왜냐하면 같은 돈이면 조금 더 비싼 걸 사버리세요. 이 소비에 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를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아예 비싼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회사 아무리 비싸도 가격을 올려서라도 판매할 수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유럽의 명품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아니면 아예 저가로 가는 상품들 있죠. 초저가 상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로 나눠서만 가는 거지 중간에 굉장히 어중간한 브랜드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좀 이런 지금 코로나 이런 이제 팬데믹 이후에 발생될 이런 현상에서는 저는 좀 도태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K자형 양극화에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 발생을 했고 어쨌든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을 사자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코카콜라 같은 기업도 저는 수혜주라고 보는 게 코카콜라 가격이요 1,000원 올린다고 물론 예전보다 덜 마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코카콜라 크게 브랜드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마시게 됩니다. 음. 뭐 10,000원 올리는 건 아니니까 음.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음. 가격 저항이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 트렌드가 바뀌는 거 이것도 예. 체크해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네.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을 모시고 미래 주식 시장을 주도할 톱 5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투자에 절대 정답은 없고요. 뭐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투자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되고 평생 투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선일보의 이런 좋은 또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확립하는데 저는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 의견 잘 경청하셔가지고 아이디어 줄기를 잘 이렇게 갈라내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